모두가 그녀의 사직을 요구했습니다. 외국인 교사의 무책임한 지도로 학생이 중상을 입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교장실 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친 학생의 할아버지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제발 이 선생님을 한국인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 손주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불과 한 달 전 올림픽을 꿈꾸던 미국의 육상 스타는 왜 한국의 시골 초등학교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토록 반대하던 할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한 외국인 교사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한국인이 되겠다고요? 왜 하필 지금입니까? 교장 선생님의 날카로운 질문이 귓가에 울립니다. 제가 담당하던 학생이 중상을 입은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제 사직을 요구하던 그 순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친 아이의 할아버지가 교장실에 찾아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제발 우리 손주를 위해서라도 한국에 남아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떠나면 이 아이의 꿈도 함께 사라집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저를 향해 외국인 주제라고 소리치던 그분이 제게 한국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다니.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벌어진 일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존슨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출신의 육상 선수였고 지금은 한국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국 대학 육상 전국 선수권 준결승전에서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올림픽을 향한 꿈을 위해 달려왔죠. 매일 아침 5시 쏟아지는 졸음을 이겨내며 트랙으로 향했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아침 훈련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대회였습니다. 100m 준결승전, 결승선이 코앞에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기록은 11초 13, 개인 최고 기록을 향해 달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려는 순간 오른쪽 햄스트링에서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끔찍한 통증. 트랙에 쓰러진 저를 바라보는 수만 명의 관중들 앞에서 제 올림픽 꿈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엘리트 선수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재활을 마치고 나서도 예전의 80% 이상은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죠. 그 말은 제 기록이 영원히 11초대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업팀이나 스포츠 브랜드 후원이라도 받아보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또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에이전트들과 브랜드 담당자들은 제 이력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시아계 선수는 마케팅이 어렵다. 대중적인 어필이 힘들다는 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넘어야 할 벽은 부상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좌절감에 빠져 집에서 지내던 어느 날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담그신 김치와 된장찌개를 들고 오셔서 제게 차분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내 언니는 한국의 첫 여성 체육교사였단다. 내 큰이모 할머니셨지. 1960년대 여자가 운동을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모를 거야. 하지만 언니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 수많은 여학생들에게 달리기의 즐거움을 알려주셨지. 지금도 그분의 제자들이 찾아온단다.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레이첼, 넌 지금 선수의 꿈을 잃은 것 같지만 어쩌면 더 큰 꿈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언니는 늘 말씀하셨어. 진정한 승리는 기록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느냐에 달렸다고. 할머니의 말씀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꿈꿔온 길은 올림픽 선수가 아닌 큰이모 할머니처럼 육상을 통해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교육자로서의 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러던 중 할머니가 한국 신문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스포츠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었죠. 해외 체육 전공자들을 초청해 한국 학교에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체육 교육을 전공했던 저에게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낯선 한글 간판들 사이로 스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님이 마중 나와 계셨고 다른 외국인 교사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자 담당자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말 참 잘하시네요. 역시 한국인 할머니께 배우셨다고 했죠? 첫 일주일은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문화를 배우고 학교 시스템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죠. 연수가 끝난 후에는 각자 배정된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작은 초등학교로 발령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제 이력을 보시더니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레이첼 선생님, 우리 학교 체육 수업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었는데 선생님의 육상 선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정규 체육 수업 외에도 방과 후 육상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운동장을 달리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큰 이모 할머니도 이런 기분이셨을까? 아이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순수했고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육상이라는 스포츠에 대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질문을 쏟아냈죠. 선생님처럼 빨리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신 분들도 만나보셨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한국의 학교 문화, 수업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의 장벽이 컸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인사를 나누는 아이들의 맑은 미소가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함께 나누는 급식은 어느새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수의 꿈을 접어야 했던 순간의 좌절감이 오히려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셈이니까요. 큰이모 할머니의 발자취를 따라 한국에서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게 제2의 고향이자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되어간다는 것을 실감한 건 아마도 첫 출근 날부터였을 것입니다. 새벽 6시 30분, 아직 동이 트지 않은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학교 운동장을 달리고 있자니 문득 지난 12년간의 아침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스파이크화가 만드는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한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8시가 되자 하나둘 등교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찌감치 서서 저를 지켜보던 아이들이 어느새 운동장 가까이로 다가와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우와, 진짜 빨리 달리시는데요? 한 아이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달리기를 마치고 교무실로 향하는 길, 복도에서 마주치는 모든 학생들이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미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답하자 아이들은 더욱 밝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아침 8시 30분, 교무실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레이첼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옆자리 김민숙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침은 드셨어요? 제가 김밥 싸왔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김밥을 건네시며 커피도 함께 내어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각자 수업 시작 시간에 맞춰 등교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른 아침부터 수업 준비에 열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찍 모여서 그날의 수업 내용을 공유하고 학생들 이야기도 나눠요. 미국은 어떠세요? 미국은 좀 더 개인적인 것 같네요. 서툰 한국어로 답하자 김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꽤 좋으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할머니께요. 제 할머니가 한국 분이시거든요. 그 말에 옆에 계시던 다른 선생님들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처음으로 전교생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레이첼 존슨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체육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마치자 전교생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고 우렁차게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첫 수업은 6학년 체육이었습니다. 선생님, 미국에서는 어떤 운동을 많이 해요? 영어를 잘하는 반장이 통역을 자처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육상은 인기가 많아요. 특히 저는 단거리 선수였죠.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선생님은 얼마나 빨리 달리실 수 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몇몇 아이들이 더 궁금한 게 있다며 남았습니다. 선생님,
아침마다 운동장에서 연습하시는 거 봤어요. 저희도 함께 해도 될까요? 그 말에 잠시 놀랐습니다. 육상이라는 종목에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에서는 또 다른 문화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배식을 받고 식사가 끝나면 스스로 정리까지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급식 문화가 없어요. 대부분 도시락을 싸오거나 교내 매점을 이용하죠. 오후 청소 시간에는 더 큰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실과 복도를 청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다가와 빗자루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저희랑 같이 청소해요. 그 순수한 제안에 웃음이 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하교 시간, 교장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레이첼 선생님, 첫날은 어떠셨나요? 네, 생각보다 많이 긴장됐지만 모두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침 일찍 운동장에서 연습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학교에 육상부가 없는 게 늘 아쉬웠는데 선생님께서 좋은 영향을 주실 것 같네요. 집으로 가는 길, 학교 앞 분식집 아주머니께서 손을 흔드셨습니다. 아침에 달리기 하는 모습을 보셨다며 내일은 꼭 들러서 떡볶이를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시선들이 어느새 따뜻한 관심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미국에서의 마지막 경기에서 쓰러졌을 때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선수로서의 꿈은 접어야 했지만 어쩌면 교육자로서의 새로운 꿈이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날 밤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시작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렜습니다. 큰 이모 할머니께서 처음 체육교사가 되셨을 때도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내일은 어떤 아이들이 아침 운동에 함께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의 궁금증은 다음날 아침 뜻밖의 방식으로 해소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이른 아침 운동장에서 준비 운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몇몇 아이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중 한 아이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달리고 싶어요. 민지라는 6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체육 시간에도 눈에 띄게 운동신경이 좋았던 아이였죠. 매일 아침 선생님 달리시는 거 보면서 저도 저렇게 멋지게 달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민지의 눈빛에서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것과 같은 열정이 보였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처음에는 기본적인 스트레칭부터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지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동작들을 습득했습니다. 기본기를 잡아주고 첫 스타트 자세를 알려주었을 때 민지의 자세는 마치 타고난 스프린터 같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하고 있나요? 믿기 힘들 정도로 잘하고 있어, 민지야. 넌 정말 타고난 것 같아. 그날 이후 민지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달렸습니다. 놀라운 건 민지의 재능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지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하나둘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민지처럼 달리고 싶어요. 전사를 빼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체력이 약해서 자신감이 없었는데 각자의 사연을 안고 찾아온 아이들과 함께 아침 운동을 하다 보니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기회를 주고 싶다. 그래서 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 학교에 육상부를 만들면 어떨까요? 육상부라고요?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요즘 시대의 육상이라니.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입시와 직결된 프로그램들입니다. 예산도 문제고요. 시설은 어떻게 할 건가요?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큰 이모 할머니도 60년 전 이런 반대에 부딪히지 않으셨을까요? 학부모 간담회는 더 힘들었습니다. 공부는 언제 시키나요? 인기 종목도 아닌데 시간 낭비 아닌가요? 우리 애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죠? 쏟아지는 우려의 목소리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한 학부모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육상부였거든요. 운동을 통해 배운 인내심과 도전 정신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고 싶네요.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와 함께 육상부 계획서를 다시 썼습니다.
아이들의 시간표를 고려한 훈련 일정,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 학업과의 균형을 위한 계획까지. 선생님, 저희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마침내 교장 선생님께서 조건부 허가를 내리셨습니다. 3개월간 시범 운영을 해보죠. 그 결과를 보고 정식 부서 승인을 결정하겠습니다. 첫 공식 모임 날, 운동장에는 10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민지를 비롯해 매일 아침 함께 뛰던 아이들, 그리고 새로 찾아온 몇몇 아이들까지. 그들의 눈빛에서 설렘과 기대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도전을 시작합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아이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첫날 훈련은 간단한 준비 운동과 기초 체력 측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서툴고 어색했지만 아이들의 표정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민지는 다른 친구들을 이끄는 모습이 마치 작은 리더 같았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동료 교사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레이첼 선생님, 제가 학창 시절에 육상 선수였다는 걸 아시나요? 필요하다면 도와드리고 싶어요.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생긴 것입니다. 그날 저녁 운동장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졌지만 이 작은 시작이 아이들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가슴이 설렜습니다. 큰 이모 할머니께서 첫 체육 수업을 시작하실 때도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운동장 한켠에 떨어진 민지의 운동화 발자국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발자국처럼 우리는 분명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장에 남은 발자국처럼 우리는 하나둘 의미 있는 변화의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10명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아침 훈련은 제게도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첫날 아이들에게 작은 공책을 나눠주었습니다. 이건 너희들의 도전 일기예요. 매일 훈련하면서 느낀 점, 힘들었던 점,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를 적어보세요. 아이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저는 살을 빼서 당당해지고 싶어요. 태연이가 썼습니다. 더 이상 지각하지 않는 학생이 될래요. 동준이가 썼습니다. 제 꿈은 올림픽 출전입니다. 민지가 썼습니다. 출석부에 찍히는 빨간 동그라미가 늘어갈수록 아이들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무렵 뜻밖의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레이첼 선생님, 수진이가 반장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전에는 발표도 잘 못하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자신감이 넘쳐요. 수진이의 담임 선생님께서 교무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준이가 지각을 안 해요. 아침 운동한다고 일찍 일어나더니 생활 습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선생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태연이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100m도 뛰지 못하고 헉헉거리던 아이가 이제는 800m를 완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 살이 3kg이나 빠졌어요. 엄마가 새 운동복을 사주신다고 하셨어요. 학부모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어머님께서 간식을 들고 운동장을 찾아오셨습니다. 레이첼 선생님,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요즘 우리 민지가 달라졌거든요. 공부할 때도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담임 선생님이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아침 훈련을 지켜보러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늘어났습니다. 누군가는 간식을, 누군가는 수건을, 또 누군가는 음료수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주말 연습이 있는 날이면 멀리서 몰래 지켜보시는 아버님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뒤 첫 공식 기록 측정을 했습니다. 민지는 100m 기록을 2초나 단축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으로 400m를 완주했고 태연이는 자신의 목표였던 1000m 완주를 해냈습니다. 민지야, 정말 잘했어. 이대로 가면 분명 도내 대회도 나갈 수 있을 거야. 선생님, 저희가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럼 너희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잖아. 기록 측정이 끝난 후 아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고생한 동료를 향한 뿌듯함,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성취감,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설렘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고민도 생겼습니다. 아이들의 실력이 늘어날수록 더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했고 기본적인 운동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범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인근 중학교에서 퇴직하신 김영호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육상 선수였거든요. 아이들 지도하는 걸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김 선생님의 도움으로 아이들의 기초 체력과 기술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교무실의 선생님들도 작은 후원금을 모아주셨고 동네 체육용품점에서는 특별 할인가로 장비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교육청 관계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요즘 이 학교 육상부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군요. 다음 달에 있을 교육감 회의 때 사례 발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출석부에 빨간 동그라미를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동그라미들은 단순한 출석 체크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성장, 학부모님들의 신뢰,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여 만들어낸 작은 기적의 증거입니다. 선생님, 우리 정식 운동부 될 수 있을까요?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래, 반드시 될 거야. 우리가 함께 보여준 변화가 바로 그 증거니까. 운동장을 정리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큰 이모 할머니께서도 이런 순간들을 겪으셨겠지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희망이 되어가는 이 특별한 순간을 아이들의 달라진 눈빛을 보며 저도 이곳에서 진정한 교육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육자로서 성장해간다는 믿음도 잠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은 육상부가 정식으로 승인된 그날부터였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의 방문 이후 우리 학교 육상부는 작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글로벌 스포츠 교육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고 교장 선생님도 처음으로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레이첼 선생님,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날 아이들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민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이제 진짜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눈빛에서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민지가 제 몰래 아침 일찍 그리고 방과 후 늦게까지 혼자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국체전에 나가고 싶어요. 꼭 메달을 따서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민지의 일기장에 적힌 이 글을 나중에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7시, 여느 때처럼 아이들과 준비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평소보다 조금 힘들어 보였지만 괜찮아요. 선생님이라는 말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민지야, 100m 전력 질주 훈련 중이었습니다. 결승선을 10m 앞두고 민지가 왼쪽으로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달려가서 안아보니 얼굴이 창백했고 왼쪽 발목이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나온 진단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발목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 학교에는 민지의 사고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장실 앞에는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책임한 지도자를 당장 해임하라.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린 육상부를 즉각 해체하라. 교장 선생님께서는 한숨을 깊이 내쉬셨습니다. 레이첼 선생님, 당분간 육상부 활동을 중단해야 할 것 같네요. 그 말씀이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료 교사들의 시선도 달라졌고 다른 학생들의 학부모님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의 병실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새 책상 앞에 앉아 지난 날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 아이들의 한계를 제대로 보지 못한 건 아닐까? 큰 이모 할머니의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항상 두렵다. 내 판단이 그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60년 전 쓰여진 그 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부족한 지도로 인해 펜이 멈췄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는 것이 옳은 걸까? 그때 교무실 문을 누군가가 노크했습니다. 레이첼 선생님, 잠시 시간 있으신가요? 민지의 아버님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민지가 선생님을 걱정합니다. 선생님이 자책하실까봐 더 아프다고 하더군요. 민지의 아버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민지의 어머님은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후 민지는 말수가 줄고 무기력해졌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종종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곤 했답니다. 그런 민지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선생님의 육상부에 들어오고 나서부터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학교 가는 게 즐겁다고 말하더군요. 얼마 전에는 엄마가 보고 계시다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지 아버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부상은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 민지가 선생님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만난 민지는 제가 아는 그 밝은 아이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좀 더 빨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하지만 수술하고 나면 꼭 다시 뛸 거예요. 우리 육상부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위기라고만 생각했던 이 순간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록과 성과만을 쫓다가 잊고 있었던 것들,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기록과 성과만을 줬던 제 시선이 이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뜻밖의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한적할 교장실 앞에 여러 학부모님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다 설명했어요. 육상부 아이들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각자의 부모님을 찾아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운동을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레이첼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교장실에서는 민지의 아버님께서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무언가에 진심으로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 도전하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게 진정한 교육 아닐까요? 그날 오후 드디어 민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참지 못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내 상태를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민지의 깁스에는 육상부 친구들의 응원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에이스 빨리 돌아와. 너 없인 시작도 못해. 함께 달리자, 민지야. 글씨 하나하나에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의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육상부 아이들은 훈련 전 민지의 병실에 들러 안부를 물었고 교무실에는 다른 반 아이들이 쓴 격려의 쪽지들이 쌓여갔습니다. 레이첼 선생님, 저희 반도 체육 수업 좀 해주세요. 우리도 아침 운동에 참여하고 싶어요. 뜻밖에도 다른 반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민지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들도 레이첼의 수업을 자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후속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찾은 혼혈 교사, 그리고 그녀와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본 은퇴하신 물리치료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민지 재활 치료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 병원을 그만두고 편히 쉬려고 했는데 이 아이들을 보니 그럴 수가 없네요. 동네 체육용품점 사장님도 새 운동화와 트레이닝복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민지가 퇴원하던 날 전교생이 운동장에 나와 박수를 쳤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가는데 민지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꼭 다시 뛸 거예요. 이번에는 더 현명하게, 더 건강하게요. 재활훈련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육상부 친구들이 번갈아가며 민지의 재활을 도왔고 다른 반 친구들도 쉬는 시간마다 찾아와 응원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민지의 할머니께서 육상부 전원에 김밥을 싸오셨습니다. 우리 손주랑 함께 뛰는 아이들인데 다 내 손주 같지 뭐. 할머니의 그 말씀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주말마다 이어진 가정 방문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가정을 한 곳 방문하면서 한국의 가족 문화를 진하게 경험했습니다. 어느 집이나 마치 오래 기다려온 손님처럼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선생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우리 애가 좋아하는 건데. 다음에는 꼭 우리 집에도 오세요. 제가 직접 요리해 드릴게요. 식사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단순한 대화 이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 가족들의 꿈과 고민,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들. 그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정이라는 한국만의 특별한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의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이첼 선생님, 우리나라에는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한번 맺어진 정은 쉽게 끊어지지 않죠. 선생님도 이제 우리의 정을 느끼시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나 지금은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된 이 특별한 감정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더 깊어진 이 유대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찾은 것은 단순한 직장이 아닌 진정한 제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제게 단순한 동료가 아닌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 속에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지가 마침내 치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재활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체계적인 훈련 방식을 찾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직 국가대표 코치님께서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의 꿈을 함께 키워나가고 싶네요. 매서운 한겨울, 새벽 운동장은 매일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교무실 선생님들은 추운 바닥에 매트를 깔아주셨고 동네 주민들은 따뜻한 간식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아이들의 기록은 하루하루 발전했습니다. 민지는 부상 전보다 더 안정적인 폼을 찾았고 다른 아이들도 자신만의 페이스를 만들어갔습니다. 전국체전 예선 날이 다가왔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보는 큰 대회장과 쟁쟁한 선수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잘할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는 아이들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순위에 연연하지 말자. 우리는 이미 충분히 멋진 도전을 해냈으니까. 결과는 아쉬웠습니다. 예선 탈락이라는 쓰라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모두 모여 아이들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이만큼 성장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 아이들이 진짜 선수가 되어가고 있네. 마을 식당에서 깜짝 격려회가 열렸습니다. 식당 주인분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해주신 자리였습니다. 우리 동네 선수들을 위한 특별한 날입니다. 눈물과 웃음이 섞인 시간 속에서 저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지가 저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1등은 못했지만 제 한계를 이겼어요. 6개월 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다른 아이들도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혼자가 아닌 함께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들의 말에서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메달이나 기록이 아닌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함께 성장하는 기쁨이었습니다. 큰 이모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승리는 기록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느냐에 달렸다는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운동장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의 도전을 지켜본 다른 반 아이들이었습니다. 주변 학교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을 오셨습니다. 실패처럼 보였던 순간이 오히려 더 큰 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녁 운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교육자의 역할은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이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깊은 깨달음을 얻은 그날 밤,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에서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우리 대학 육상부 코치직을 제안합니다. 귀하의 교육 철학과 지도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더 좋은 환경, 더 높은 연봉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운동장을 거닐며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이모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학생의 인생에 깊이 새겨진다. 그것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삶의 의미를 나누는 것이다.
지난 1년간 이곳에서 나눈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교장실을 찾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 한국에서 계속 있고 싶습니다. 귀화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한국 사람이 된대. 육상부 아이들이 깜짝 축하 파티를 준비했고 학부모님들은 감동적인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특별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할머니와의 영상 통화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큰이모 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내가 한국에서 그분의 뜻을 이어가다니. 할머니의 축복에 저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귀화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육상부 아이들이 모두 따라 나섰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민지가 건넨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달리기만 배운 게 아니라 삶을 배웠어요. 이제 선생님도 우리의 진정한 가족이 되시는 거예요. 아침 조회 시간, 전교생 앞에서 제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한국인이 되어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 꿈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게 단순한 근무지가 아닌 평생을 바쳐야 할 소명이 되었습니다. 큰이모 할머니께서 60년 전 이 땅에서 시작하신 교육자의 길을 이제 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정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육상 선수의 꿈은 접어야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꿈을 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교육자로서 더 많은 아이들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좌절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꿈을 찾아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자가 되어 아이들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게 된 레이첼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도 뜻밖의 아름다운 전환점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청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